이 프로그램은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태백에는 장성광업소만큼이나 유명한 탄광시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철암역두 저탄장인데요. 석탄산업 호황기엔 비가 오는 날이면 철암시 가지의 길바닥은 저탄장에서 날아오는 탄가루와 빗물이 섞여 검은 반죽으로 엉망이 됐다고 합니다. 장화를 신지 않고는 그냥 걸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최대 석탄 생산 광산인 장성광업소에는 탄가루가 날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캐낸 석탄은 광업소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TVN 강원교통방송 탄광특집 막장 히로에락 제5부 폐광지역의 미래 막장의 시작. 장성광업소의 석탄은 어째서 광업소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장성광업소 정운교 부장의 설명입니다. 갱내에 들어가면 이런 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크로스라 그러는 건데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은 일수경이라고 이제 수직으로 내려가는 우리 흔히 말하는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타고 사람이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쭉 바로 가면은 여기서 쭉 저 철암역까지 갱구 연결돼 있습니다. 이건. 품질부로 선탄장인데 거기도 또 이런 갱구가 있어요. 지하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는 사경이라 해서 이렇게 18도 경사로 내려가는 사경이 있고 여기는 수경이고 철암하고 장성이 연결돼 있죠. 갱구. 예, 예. 한마디로 장성광업소에서 캐낸 석탄은 지하를 통해 그대로 철암역두 저탄장으로 바로 운반됐다는 말입니다. 사실 태백에 관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장성광업소만 봐서는 태백이 석탄도시라는 걸 잘 알 수 없습니다. 철암역과 저탄장으로 가야 태백이 석탄도시임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장성광업소에선 볼 수 없었던 석탄을 철암에 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초록빛 산허리마다 석탄의 까만 빛이 또 하나의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기 산지 저탄장이라 해서 옛날에 탄을 캐서 다 판매를 못하니까 저기다 쌌었어요. 그래서 지금 퍼렇게 시원한 그것만 탄이고 저 시커먼 거는 선탄 경석에 주소는 돌이고 그 포막지라 파란 거 시원 것만 탄입니다. 모두가 까맣게 보이는데 어떤 건 탄이고 어떤 건 돌이라네요. 선탄, 탄 속에 섞여 있는 돌을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이 돌은 석탄 경석입니다. 국내에 약 2억 톤가량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석탄 경석을 앞으로는 산업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엔 단순 폐기물로 취급되어 왔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활용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점토벽돌과 무기단열재, 인공 경량 골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이미 나온 가운데 강원 테크노파크 분석 결과 석탄 경석을 활용한 산업 육성 시 연 1천억 원대의 매출 증대가 예상됩니다. 폐경석과 함께
태백 씨가 주목하고 있는 자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정 메탄올입니다. 청정 메탄올이라는 거는 탈탄소나 탄소 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존 화석 연료에서 생산하던 것을 바이오매스 또는 이제 그린 수소와 재생 이산화탄소로 활용해서 이제 생산하는 메탄올을 말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바이오메탄올과 그린 수소를 통해 생산한 이 메탄올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탄소 연료이자 탄소 순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로 쓰일 수 있는 원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광해광업공단 장준영 지역진흥처장의 설명을 마저 이어듣습니다. 작년 이제 23년 7월 청정 메탄올 이슈가 이제 국내에도 많이 되기 시작했는데 국제해사기구라는 이제 IMO에서 2050년까지 해운 분야, 해운 선박 분야의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향후 해운업계에서는 선박들의 연료로서 청정 메탄올을 포함한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백 씨는 이 새로운 에너지원인 청정 메탄올을 어떤 식으로 석탄 산업을 대체할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걸까요? 태백시청 국가정책실의 정의진 팀장입니다. 청정 메탄올 산업, 그다음에 핵심 광물, 그다음에 이것들 아우르는 물류단지. 그리고 이제 청정 메탄올은 이제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이제 확인이 됐지만 국내에서 아직 생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핵심 광물과 청정 메탄올을 타지로 이송하기 위한 이제 물류단지를 이제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계획은 철암역을 활용을 해서 기차로 판로를 확보해주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국내에서 아직 생산해 본 적 없는 에너지원 청정 메탄올. 태백이 청정 메탄올 생산지가 된다면 장점은 무엇일지 광해광업공단 장준영 처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청정 메탄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면 조금 이 강점이 이해하기 쉬운데요. 청정 메탄올 생산에는 원활한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의 공급과 메탄올 생산에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 요게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산악 도시인 태백시는 산림 자원이 풍부하고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이 원활한 강점이 있습니다. 또 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과거에 이제 석탄을 생산해서 철도를 이용해 동해안에 있는 화력발전소로 공급했던 산업시설이 있습니다. 이를 다시 활용해서 태백시는 이제 생산한 청정 메탄올을 철도 물류를 이용해서 동해안 항만 쪽으로 보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태백시가 청정 메탄올 산업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원인인 일자리 문제와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지역에 대규모 산업이 유치되면 관련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인구가 유입되길 기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29년 이후에야 가동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정 메탄올 산업이 시작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일자리나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으로선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기 대체 산업의 도입도 함께 고민해야 할 듯합니다. 태백과 삼척은 폐광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용위기 지역이란 기업의 대규모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도시에 심각한 고용 안정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말합니다. 상황을 보면 삼척과 태백에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 폐광 이전의 신청 시점으로는 정량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로선 두 지역 모두 지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광산문화예술축제 광공제 개막을 선언하겠습니다. 태백과 삼척 두 지자체가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묘안으로 국가적 대규모 산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한편에선 탄광 시대의 흥망성쇠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새롭게 이어가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난 8월 사라졌던 최초의 탄광 축제인 광공제가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광부와 탄광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문윤기 장성동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태백에 그 탄광이 80년대에 탄광이 한창 번성할 때 그 광산 기술자들이 모여서 운영하던 체육대회 개념에 이제 축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합리화 산업으로 인해서 이제 광산들이 없어지고 이제 주민들이 종업원들이 자꾸 없어지면서 이 부분이 이제 쇠퇴해가지고 전혀 이제 지금은 태백대로 바뀌면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살리기 위한 그 당시에 그 축제 행사가 이름이 광공제였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공제라는 이름을 다시 살려서 이제 복원을 하는 거죠. 시대와 주체가 바뀐 만큼 새로운 해석과 의미도 담았다고 탄탄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김신혜 이사장은 설명합니다. 광공제가 이제 광산 기술 노동자를 위한 축제였다면 저희가 기획한 건 이제 반짝거리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축제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했냐면 마을에서 취미 삼아 그림을 그리시던 분들 그리고 뭐 사진을 찍으시던 분들 또 뭐 서각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자기 기술로 문화예술 활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기술로서 그것들이 마을에 심어져서 어떤 재미있는 즐길거리가 되는 어떤 과정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면 어떤 마을의 어떤 이미지가 뭔가 더 멋져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광산에서 선탄부가 돌과 석탄을 구분할 때 석탄의 반짝임을 보고 돌을 골라낸다고 합니다. 반짝이는 걸 캐고 찾는 광부들의 축제에서 반짝이는 기술을 가진 지역민의 축제, 광공제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태백의 마지막 탄광과 광부를 장성광업소의 석탄가루를 이용해 그림으로 기억하고 기록하는 화가도 있습니다. 서양화가 최법진 작가입니다. 작가는 검은 빛의 석탄가루를 안료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탄가루가 먹보다 더 좋은 재료였다고 말합니다. 장성광업소와 마지막 광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림 작업과 광부의 사연을 듣고 체록하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그의 도록에는 광부들이 고심하며 꾹꾹 눌렀었을 희로 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이제 장성광업소는 없어졌지만 거기에서 나온 석탄도 이제 앞으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없지만 제 작품에는 영원히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영원히 남아있는 반면에 제가 표현한 내용들이 주변의 풍경이랄까 아니면 광부상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분들의 그 기록으로 남을 수 있고 또 가장 큰 건 그 광부분들이 작성해준 그 글을 제가 도록에 실어서 이 도록이 일종의 아카이브 도록의 작용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죠. 아카이빙은 기록물을 모으고 보관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아리랑 아카이브의 진용선 대표는 단순히 기록하고 보관하고를 넘어서 아카이브를 관광 콘텐츠로도 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아카이빙을 이용해 관광 산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그 독일에 있는 졸페라인이라고 하는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독일 북서부 노르트라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베스트팔렌 주에 있는 공업지대가 바로 루르탄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루르탄전 지역은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유럽 최대의 광공업지대로서 탄광이라든지 또 제철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 지역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었던 곳입니다. 특히 그 졸페라인이라고 하는 곳은 루르 지역에서도 가장 오래되었고 또 5천여 명이 일하던 탄광지대였는데 이곳이 이제 폐광되면서 사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광부들의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는 게 싫어가지고 탄광촌 보존을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또 광부로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있지만은 그러한 것을 굳이 보존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주정부가 나서가지고 졸페라인의 역사성과 또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창의성을 발견하고 또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등을 통해서 이 유산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자산으로 활용한 모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석탄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폐광지역 활성화센터의 김태수 연구소장의 설명입니다. 현재 그 세계 6개 나라,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이렇게 6개국이 석탄산업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먼저 탄광유산을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러면서 탄광유산을 잘 보존하면서 내부적으로 자료 수집, 연구 실적을 쌓은 다음에 국내 등록 문화재로 만들고 나아가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 그 탄광유산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그 작업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6개 나라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는데 현재 세계유산의 공통점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어떤 관광 명소가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군함도,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군함도 역시 인기 있는 관광지로 변했습니다. 고려대 박진호 교수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전초전으로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유럽이나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탄광 산업이 있었고 몰락을 하면서 그들 그 각 유럽과 인도네시아 국의 노력으로 그들의 탄광도 유네스코에 등장이 됐고요. 자, 이 탄광은 단순히 대한민국 100년사를 압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어서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어쩌면 대표적인 탄광 산업의 연장선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자체가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유산을 기리고 고양하는 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는 대한민국 내적인 우수성과 가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명의 흐름에 봤을 때 충분히 우리 강원도의 탄광 산업과 유적과 유물은 유네스코 등재의 가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이거의 어떤 디지털적 보존과 앞으로의 우리가 이것을 더 발전시킨다는 명목에서 체계적인 디지털 아카이빙이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석탄 산업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탄 산업의 대체 산업을 찾는 것도 시급하지만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석탄 산업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한데 모으는 일도 중요합니다. 흔한 말로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인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월부터 삼척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은 강원 남부 폐광 지역 4개 시군의 오랜 수건인데요. 이 사업의 운명이 올해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은 폐광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그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영월, 삼척 고속도로의 필요를 외쳐왔습니다.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과 물류 여건을 강화하려면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삼척과 태백은 중입자 가속기를 활용한 의료 클러스터 구축, 청정 메탄올 생산 같은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선 고속교통망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천에서 영월까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사업비가 늘어나 현재 재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월부터 삼척까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11월에 발표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장에서 다시 갱도를 열려면 탄맥을 잘 찾아야 합니다. 갱 안에서는 선산굴준부가 일을 못하면 우산부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암석을 뚫으며 탄맥을 유추하는 이들이 선산굴준부입니다. 탄맥을 찾는 데에서도 갱도를 뚫는 데서도 선산부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산부는 정부와 지자체, 후산부는 지역민, 선산부와 후산부는 운명 공동체, 결국 한 팀입니다. TVN 강원교통방송 탄광 특집 막장 히로에락 제5부 폐광 지역의 미래 막장의 시작 여기서 마칩니다. 기획 이지영, 연출 김민정, 심우섭, 정보라, 구성 김주현, 내레이션 김상현, 제작 지원 강원특별자치도.